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 올해 100만 대 생산 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 주식 분할 연기라고 그럼 언제 할까요? 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와, 테슬라 악재에도 강하다. 미국 주식시장 저평가 매력 발생 중. 부자 되고 싶나? 세계 최고 부자의 말을 따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금일 시황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가 4월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한 달간 13% 이상이나 하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5월 첫 거래, 그러니까 5월 2일 거래일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간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기술주도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 3일 4일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3% 넘게 한때 상승을 했었어요. 마감 2.987%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중간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보이시죠?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12,500을 넘기면서 1.63%나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연말까지는 금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계속해서 유가는 아주 94불에서 반 107불 사이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 언제 어떻게 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테슬라 관련해서는 주식 분할 관련 정기 공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죠. 자,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테슬라 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7%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주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32%나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상승을 했고 EU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는 또 오늘도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리오프닝 이런 주식들, 컨슈머 디펜시브 이런 주식들보다는 기술주가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기술주가 하락이 상당히 심했었죠.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하락을 상승 반전하면서 좋은 봉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인 것은 맞고요. 전에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었던 12,500포인트, 12,600포인트 정도를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좀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양적 긴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겠고요. 자, 121선도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대세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간 작년 1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하락이 이어졌어요. 나스닥의 6개월 정도의 하락은 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 오랜 기간 하락이 또 큰 폭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앞으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은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도 있고 대세 하락 우려도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필요하다. 종목을 잘 선정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윗각에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테슬라는 그동안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요, 테슬라 주가가 850불대까지 또 떨어졌었어요. 중간에 많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902.94불로 오늘 마감을 했고, 애프터에서는 지금 908불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일봉 차트로 따지면은 한 909불 정도가 한 20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200일선을 하락 이탈하면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으니까 계속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00불 이하에서는 여전히 싸다. 900불 이하로 떨어지면 금방 다시 900불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불에서 한 700불 사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S&P 500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S&P 500의 PER 레이쇼, 그러니까 PE 레이쇼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업의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죠. 계속 잘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 1분기 실적도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 예상 대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의 한 80% 이상은 예상 대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당연히 P/E 레이쇼를 상당히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낮으면 P/E 레이쇼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20.8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뭐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저점까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높아졌을 때는 뭐 한 38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네요. 2020년 초에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2020년, 2021년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주가 지수가 상당히 고평가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자 거품이 많이 빠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여전히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을 사라는 뜻이겠죠. 뭐 막 다른 증권사들마다 다 개별 증권사들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뭐 골드만삭스 정도의 규모의 증권사가 얘기하면 좀 신뢰가 갈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예상하는 S&P 500의 목표치는 4,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이 한 4,1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아직 오를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은 거죠. 자, EPS도 여기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S&P 500의 주당 순이익은 평균 한 221불 정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이 209불이었으니까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233불로 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언젠가는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의 전망도요. 지금 뭐 2.87 지금 오늘은 뭐 3%까지 올랐었죠. 자, 어쨌든 뭐 골드만삭스는 연말이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뭐 3% 이하로 계속 유지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한편으로는 5월 달에 미 증시 호재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백 블랙아웃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을 뜻하는 거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줄어드니까 한마디로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주당 평가액이 오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시가총액은 뭐 같은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는 자, 개별 주식마다의 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5월 2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장이었죠. 오늘 장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 뭐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6월 중순까지는 지속해서 자사주 매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자, 반등하는 모습. 자, 빅테크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나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증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매크로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죠. 자, 바이백 쉐어 여기 보시면은 1030빌리언 정도 올해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물량이고요. 전년 대비 뭐 12%나 증가하는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있게 되면 주가를 충분히 부양시킬 수 있겠다. 지금 주식이 충분히 싸졌으니까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상당히 싸졌죠. 아마존이라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할 시기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S&P 500의 올해 뭐 12개월 향후 12개월 목표치는 4,700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오를 수 있는 룸이 맞다.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크로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자, 어디에서 뭐 테러가 일어날지, 어디에서 경제 위기가 일어날지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자, 이렇게 굴지의 투자은행이 좋은 전망을 내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역시 금일의 메인 뉴스는 자,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분할이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대리 진술서가 나오면은 주주총회 날짜가 이 대리 진술서에 표현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대리 진술서를 발표하는 것을 테슬라가 연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3월 28일에 이렇게 트윗을 하나 올렸고요. 테슬라 공식 채널이죠. 여기서 3월 28일에 주식 분할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투표 날짜, 그러니까 주주총회 날짜가 중요한데요. 자, 원래는 5월 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장에 대리 진술서, 자, 프록시를 통해서 주총 날짜를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2일에 만약에 프록시 대리 진술서가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리 진술서가 나오고 한 40일 이후에요. 대체적으로 주총을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주총을 열어서 주식 분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자, 이것 자체를 연기를 했으니까 주식 분할도 연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금일장이에요. 그러니까 5월 2일에 SEC에 신고를 했어요. 아래와 같이. 자, 우리는 현재 2022년 주주총회에 대한 최종 대리 진술서, 그러니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죠. 프록시가 지난 회계 연도 종료 후 120일보다 늦게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5월 2일 날 주주총회 날짜를, 자, 프록시를 발표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 안 알려주었습니다. 대리 진술서, 그러니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주주총회 날짜가 발표될, 포함될 대리 진술서가 대리 진술서 진출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주가는 올랐어요. 오늘 주가는 3%나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게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겠죠. 투자자들을 한껏 기대를 시켜 놓았는데 아무래도 늦어도 6월 달 중에 주주총회가 열려서 주식 분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대리 진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주총 날짜도 늦어지고 주총 날짜가 늦어지는 건 주식 분할 날짜도 늦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레이어드 이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대리 진술서는 이렇게 4월달, 5월달, 최근에는 8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8월달에 이렇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10월달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일 후에 주총을 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시간 어제,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장에 테슬라가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해서 뭐 10대 1이든지 20대 1이든지 주식 분할 발표를 아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날짜를 알려준다는 거였는데, 자,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되었다고 10K가 발표가 나왔어요. 하지만 뭐 주식 대리 진술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발표 일자를 얘기를 안 해줬고요. 프록시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주총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경우는요. 아무래도 6월 정도에는 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대리 진술서가 공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월에 발표하면 40여일 후니까 한 8월 경이 될 것 같아요. 아마 8월 초순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경에 발표할 대리 진술서에 8월 달에 주총을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늦어도요, 8월경이 아니라면 10월까지는 주주총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식 분할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총은 10월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월에서 뭐 빠르면 5월 정도였네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열었고 6월 달에 많이 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늦어지니까 아마 8월에서 10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8월에서 10월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뭐 10조 원 가까이 뭐 팔았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총을 이렇게 늦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지금 뭐 좀 팔았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게리 블랙 같은 경우도
스탁 스플릿이 아마 8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게리 블랙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S&P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뭐 7월 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S&P는 연말에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위터 딜의 경우도 아마 10월 달에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7월로 되어 있고요. 자, 샹하이가 풀 리오픈 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100% 돌아간다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게리 블랙도 좀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EPS도 3.22불이 나왔는데 게리 블랙도 한 2.5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틀렸다,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전문가라고 다 맞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로요. 기가 상하이가 연간 100만 대 캐파까지 올해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하반기에 월 9만 대까지 달성을 한다고 해요. NPCA라고 중국의 승용차 협회의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기가 상하이는 2주 전 4월 19일에 운영을 재개했죠. 한 3주 정도 휴무를 하고 4월 19일부터 재개를 했는데 현재 80% 정도 생산 속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상하이는 뭐 봉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만 개의 기업이 상하이에 존재하는데요. 공장이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666개 기업은 벌써 한 80% 이상 생산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666개 기업에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반도체 제조업체 SMIC랑 뭐 화홍 이런 세미컨덕터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해의 리오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뭐 쿠이 동슈라는 NCPA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얘기를 했다고요. 자, 2022년 하반기는 상당히 전기차 업체들이 강력할 것이다, 강력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요 월 생산 9만 대까지 이르를 것이다. 그러면 9만 대 곱하기 12를 하면은 벌써 몇 대입니까? 100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거죠. 연간 수치로는 100만 대가 뛰어넘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The specific situation is that after Tesla expand production in June this year,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요. 생산 캐파를 expand, 그러니까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6월 달까지 확장을 끝마치고 나면은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improved,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데, 자, monthly output이죠. 월 생산량이 현재 6만 대에서 7만 대까지 올라가고요. 8만 대까지 올라가고 9만 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9만 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연말에 9만 대로 올라가면 월 생산 캐파가 곱하기 12를 하면은 연말에는 연 생산 캐파 100만 대 달성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기가 상하이가 벌써 올해 안에 100만 대 캐파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분기는 좀 안 좋다고 해요. 3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뭐 자동차가 잘 팔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3분기에 6만 대, 7만 대, 8만 대, 9만 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 중국 시장이 좋은데 3분기에 이렇게 캐파를 올려놓으면 더 테슬라에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칩 쇼리지,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현재 공급망 우려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2분기에 생산이 좀 딸리면서 2분기에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눌러놨던 그런 수요가 폭발을 하고요. 뭐 인플레이션도 좀 개선이 되면서 3분기에는 정말로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좋은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자, 올해 테슬라 특히 기가 상하이 기대해봐도 좋겠다. 자,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도 1분기 못지않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전달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세계 최고 부자의 조언을 따르라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윗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사라.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겠죠. 자, 매크로, 그러니까 시황에 패닉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Only sell if you think their product service are trending worse. 그러니까 오로지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갈수록 나빠진다고 생각될 때 팔아라 라는 것이죠.
자, 장기간 보유해야지.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